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에 코스를 언제 했나 생각을 해봤는데 5월쯤에 했었더라고요. 네. 그때 마치 제가 제 썰을 풀 것 마냥 얘기를 했었지만 주구장창 개발 얘기만 한 것 같아서, 그래서 오늘은 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좀 쉽게 들을 수 있게 준비했습니다. 제 어린 시절부터 시작을 할게요. 저는 관심 받는 걸 좋아했어요. 예쁜 옷 입는 거 좋아했고요. 사진 찍는 것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감투 쓰는 것도 좋아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반장 굉장히 많이 해봤고요. 아마 부반장도 했을 텐데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그냥 반장으로 적었어요. 전교회장도 한 적이 있어요. 초등학교 때. 그렇고요. 그렇게 잘 살아가다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제 꿈이 흉부외과 의사였거든요. 이유는 별거 없어요. 멋있잖아요. 슬기로운 의사생활에 나왔던 그 정경호 배우님, 연기하셨던 김준환 교수님인데요. 딱 제가 원하던 모습이었어요. 차갑고 멋있잖아요. 하지만 고등학교 1학년 때까지는 가능성이 보였어요. 저는 공부 잘했거든요. 하지만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열심히는 하는데 공부하는 인간들이 갑자기 너무 많아졌어요. 저는 똑같이 노력하는데 그러면 제 성적은 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나는 답이 없다. 그래서 생활기록부 장래희망을 고등학교 1학년 때 흉부외과 의사를 적었었는데 2학년 때부터 바뀝니다. 소프트웨어 공학자. 왜? 멋있어서. 이제 또 3학년은 그럼 소프트웨어 공학자가 나와야죠. 근데 생명공학 연구원이 나왔어요. 이게 왜 그럴까요? 선생님과 상담을 합니다. 제가 흉부외과 의사를 지망을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생명공학, 막 의학 관련된 컨퍼런스 참여하고 생기부에도 그런 쪽으로 선생님들이 써주셔서 기록에 남아있는 건 다 생명공학이에요. 그래서 2학년 때 소프트웨어 공학자 보더니 니 스펙은 생명 분야가 딱이다. 그래요? 그리고 3학년 때 생명공학 연구원을 적었죠. 근데 이렇게 적으면 아시죠? 수시 광탈 장래희망 완성입니다. 수시 6광탈 했고요. 그래서 저는 최면을 겁니다. 나는 정시로다. 나는 정시로 합격해야 한다. 그래서 봤는데 이렇게 됐어요. 수학 4등급에 화학 5등급이 떴습니다. 혹시나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 그냥 본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는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중학교 내신을 보고 합격할 수 있는 그런 데를 갔어요. 그리고 기숙사를 3년 동안 생활을 했고요. 그래서 머리 좋은 애들이 많은 학교를 다녔던 거죠. 그 학교에서 4등급, 5등급이면 정말 창피해서 고개를 못 듭니다. 그래서 정말 조용히 하고 다녔어요. 수능 끝나고 나서. 그래서 그 성적을 들고 어떻게 대학은 합격은 해요. 정말 감사하게도. 모 대학의 식품생물공학과에 합격을 합니다. 컴공이 아니죠. 하지만 1학기 때 학교를 다녀보니까 아직 아쉬움이 많이 남더라고요. 저는 더 높이 올라가야만 했어요. 저는 그 정도로 만족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강의 시간에 식품생물공학개론을 들었었는데 그때 교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화장품 산업으로 빠지면 취업이 정말 잘 됩니다. 근데 대학원 가면 잘 됩니다. 근데 저는 대학원 가기가 싫었어요. 빨리 취업하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과를 바꿔야겠다. 사실 생명공학이라고 하면은 대학원을 좀 반필수적으로 가야 한다는 건 다들 아시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물론 갖고 있었죠. 근데 식품생물공학 가면 뭔가 다를 줄 알았어요. 근데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실망스럽죠. 그리고 세 번째 이유인데 컴공생이 멋있었어요. 컴퓨터 하나로 뭔가 만들 수 있다는 거. 저희는
제가 만약에 그 일을 계속 했더라면 연구실에 있었겠죠. 연구실에서. 근데 컴퓨터 하나로 뚝딱 하는 게 정말 멋있게 느껴졌어요. 그래서 시험을 다시 봤죠. 수능을 두 번째 보게 됩니다. 2학기 때부터 종강하자마자 6월 말부터 수능까지 독서실 독학을 했고요. 그때 정말 친구들이랑 지인을 한 명도 안 만났어요. 가족은 만났어요. 그리고 마지막 자존심이었던 화학을 버렸어요. 5등급을 받았죠. 지구과학으로 바꿔서 저는 생명과학과 지구과학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홍익사이버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다들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22년 5월부터 그때 강의 병행이 시작이 돼서 온오프라인 학교 수업을 들으러 그때 처음 학교를 갔어요. 그때가 3학년 1학기거든요. 그동안 홍익사이버대학교 한 거예요. 웹엑스 틀고. 근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홍익사이버대학교든 뭐 학교를 뭐 얼마 안 다녔든 가긴 가야 할 곳이 있었어요. 갔어요. 가서 열심히 제설하고 옆에 훈련소도 갔어요. 그리고 가서 열심히 해서 표창장도 2개를 받았습니다. 하하. 근데 제가 돌아온 게 2024년 4월에 전역을 했어요. 그리고 9월에 복학을 한 거죠. 작년 9월에 복학을 하고 나니까 팬데믹 호황은 끝나 있죠. 이와 함께 AI가 딱 나오게 되고 LLM 등장하고 취업 시장의 레드오션이 시작되게 됩니다. 돌아오고 나니까 뭐 후배들도 그렇고 동기들도 그렇고 개발 동아리 면접 보고 막 활동하고 동아리를 한두 개 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사실 조금 억울한 게 있는데 제 휴학 전에는 개발 동아리가 그렇게 활발하지 않았었어요. 그때 취업도 뭐 그냥 잘 되는 분위기라 조용했었는데 그리고 다들 프로젝트도 굉장히 많이 하기 시작했고 근데 또 제가 대학원은 가기 싫다고 했잖아요. 근데 제 친한 동기들이 다 학부연구생의 대학원 지망생이었어요. 별 도움을 받을 수가 없죠. 별로 물어보기도 싫었어요. 대학원 안 갈 거니까. 그래서 고민이 많았어요. 뭘 해야 할까? 고민을 해봤는데 지금까지 제가 한 거라고는 전역 전 3개월부터 발등에 불 떨어져서 듣기 시작한 1년 수강권 코드잇을 들었었어요. 그리고 복무를 하면서 양심상 CS 서적 조금 읽어보고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책이에요. 소프트 스킬과 커리어 스킬. 책은 두꺼운데 잘 넘어가거든요. 성공에 목말라 정독한 스킬 시리즈 그것도 있고 믹싱 마스터링에 관심이 생겨서 그것도 가끔 읽었습니다. 그리고 학교 공부 열심히 했어요. 제가 이거 가져온 거는 1학년 1학기고요. 나머지는 4.5가 아니어서 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인디 밴드에 잠시 미쳐 살았었죠. 공연에 쏟아부은 돈이 상당합니다. 정말 자주 갔어요. 기타에도 미쳐 있었습니다. 기타도 좀 사고 많이 치고 그랬습니다. 그런 도중에 학교 모집을 봤어요. 지금 제가 그때 봤던 포스터를 그대로 가져온 거거든요. 아직도 기억이 나네요. 이걸로 GDG를 처음 알게 됐어요. 그때는 이제 GDSC, GDGOC 이름 또 바뀌던 그 시절일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간절했던 거는 협업의 기회거든요. 사실 개인 퍼포먼스, 개인 기량 늘리는 거는 공부하면 되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평균보다 잘할 자신이 있었고 제일 간절했던 거는 협업의 기회였기 때문에 목표를 세웠죠. 저는 여기 GDG에 들어와서 초보 백엔드 스터디를 완강을 하고 프로젝트 트랙 3개를 수료하는 걸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초보 백엔드 스터디 정말 열심히 들었습니다. 끝까지 들었어요. 8주차인가 9주차까지 있었던 것 같은데 대포까지 열심히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제 인생 첫 배포였던 코이앱을 통한 배포가 가장 기억에 남고요. 에버듀님께 굉장히 감사함을 느낍니다. 김영환보다 에버듀 강의를 먼저 들은 거니까요. 그리고 프로젝트 트랙 3기를 운 좋게 합격을 하고 수료를 하게 됩니다. 나중에 코멤버 코멤버 되고 난 후에 제 점수가 궁금해서 한번 들어가 봤거든요. 근데 점수가 좋지 못하더라고요. 어떻게 합격했지? 운이 좋았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했습니다. 백엔드 미션 우수 보이시죠? 윌 작성 우수도 받았습니다. 좋습니다. 이때 제가 가장 크게 얻어갔던 거는 기획과 협업적인 면에서 크게 얻어갔던 것 같고, 육하원칙에 따른 기획과 실현 가능성을 검토할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깊이 파고들어야 할지 몰랐는데 그 정도까지 할 정도로 배운 것들이 많았고, 협업적인 면에서 제가 가장 얻어가고 싶은 거라고 했었는데 커뮤니티 컨벤션이라던가 브랜치 전략에 따른 협업, 그런 경험이 정말 소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코어 멤버분들이 개입을 크게 안 하셨어요. 근데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왜 웃으시죠? 저는 오히려 좋았어요. 혼자서 공부하고, 사실 시행착오를 스케일이 커져서 겪는다는 건 좀 리스크가 크고, 좀 배우는 초반에 여러 가지 실패를 겪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제 인생 모토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것과 맞아 떨어져서 전 좋았습니다. 이때 참여 당시 코 멤버 분들이 있는데요. 이영, 미혁 전 올가나이저죠. 당시 프론트 공백이 한 자리가 있었는데 그 자리를 채워주셨던 분이고, 이프님께서는 지난 학기 코 올가나이저셨는데 미션 코스 팀 담당 코어 멤버셨어요. 저희 알파카님께서는 백엔드 미션 내주시는 멘토 분이셨고, 개발 코스 팀 담당 코어 멤버셨습니다. 제가 이분들 덕분에 코어 멤버 지원을 결심하게 됐었어요. 지원을 결심하게 만든 인간들입니다. 어떤 게 가장 감동적이었냐면, 블로그에 윌을 작성을 하잖아요. 거기에 댓글을 꾸준히 작성을 해주셨는데 그게 굉장히 큰 동기부여가 되었고, 제가 끝까지 열심히 참여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코어 멤버 지원을 했죠. 합격했습니다. 이번에도 그래서 코어 멤버 합격을 하고 열심히 일했고 놀기도 잘 놀았어요. 술도 자주 마셨나요? 자주 마셨죠? 그리고 사람들 얼굴 나와가지고 단체샷을 못 올렸는데 하지톤밖에 못 올렸어요, 이런 거를. 근데 많이 일했죠, 저희, 그죠? 그리고 여기서 만난 분들과 대회도 나가서 준우승을 제가 언제 해보겠습니까? 결승이란 거 처음 나가봤습니다, 저. GDG를 만나고 코어 멤버를 하면서 코어 멤버 커피챗을 했었어요. 그때 옆에 지금 현 올가나이저이신 소울치킨님이 계셨었는데, 커피챗이 끝나고 같이 공모전 한번 나가보실 의향 있으신가요?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서 저는 너무 영광이었습니다. 그래서 흔쾌히 수락을 했고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어요. 지금 텍스트로는 이거밖에 안 적었는데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웠고,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공모전 팀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 가지 AI 트렌드들도 학습을 했고요. 제가 이걸 또 언제 배워보겠습니까? 소울치킨 덕분에 배웠습니다. 그리고요, 프로젝트 트랙 3기 개발 코스 팀원과의 공모전을 또 나갔어요. 그때 당시에 만들었던 게 발달 장애인을 위한 웹 베이스드 내비게이션 솔루션이라 해가지고 제목은 그럴듯하게 잘 지었죠. 프로젝트 당시에 프론트랑 백 API 연결을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미완성으로 끝났고
하지만 기획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당시 팀장이었는데 3월달에 다시 연락을 했죠. 이대로 끝내기 아까운데 우리 조금만 더 해보자. 7월까지. 그때 뭐 완성을 했던 미완성을 했던 그때 무조건 끝내자 하고 했는데 예, 공모전 괜찮은 게 하나 눈에 들어와서 그때 공모전에 참여하면서 기획부터 다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예선이 200여 팀 정도 됐다고 했는데 최종 결선 안에 들었습니다. 예, 상은 못 탔으니까 상 이름을 안 적어놨겠죠. 하지만 예, 최근에 공모전 주최 측에서 실증 제의가 들어올 정도로 우수 프로젝트로 예, 선정이 되었습니다. 상은 못 받았지만 우수 프로젝트는 선정이 됐습니다. 예, 그리고 이건 정말 운 좋게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 GDG 들어와서 이런 좋은 기회도 찾아오지 않았나 싶어요. 제 지인분께서 일단 이거 먼저 설명을 드려야겠다. 그 법원 사이트가 있어요. 근데 이게 가독성이 안 좋아요. 법원 경매 사이트인데 이걸 좀 가독성 좋게 하기 위해서 크롤을 해서 보기 좋게 뿌려주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있거든요. 제가 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그 수많은 그 서비스들 중에 하나였는데 이 법원 사이트가 리뉴얼이 되면서 크롤 해야 하는 방식이 완전히 뒤집힌 거예요. 그래서 오류 나고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아마 모든 서비스들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리뉴얼에 대응할 수 있는 인력 제한이 들어왔고 인생 첫 실서비스 개발 및 유지 보수 경험을 해봤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하고 있어요. 정말 마무리 단계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코어 오거나이저가 됐습니다. 2학기부로. 이제 개발과 처음과 끝을 GDG에서 맞이하려 하는데요. 제가 1년 넘게 이제 1년이죠. 예. 1년 동안 있으면서 제가 느낀 바로는 GDG의 차별점은 커뮤니티의 성격을 가진다는 게 큰 것 같아요. 본인이 원하는 만큼 얻어갈 수 있고요. 배우고자 하는 의지가 충분하다면은 개발 인생에 유익한 많은 것들을 얻어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멤버분들이 GDG에 남아 계시는 동안 개발뿐만 아니라 개발 외적인 네트워킹 수단으로 적극 활용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제가 이 세미나 주제를 정한 이유기도 해요. 저 같은 놈도 저 정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지 않겠어?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제 세미나는 성공한 겁니다. 제 스토리를 통해서 자신감을 얻어가셨으면 합니다. 예,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